안녕하십니까. 도쿄 황제입니다. 2021년 3월 5일 금요일 오늘의 주식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와 같이 저는 일단 블로그에 주식 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슬슬 짜증나는 주식 시장으로 적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블로그에는 장문의 글을 써놨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의 장세가 블로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반등하는 척하면서 조금씩 빠지는 계단식 하락장이기 때문입니다. 장세를 보게 되면 보합장이 있고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계단식 하락을 하는 계단식 하락장이 있는데 상승장은 당연히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장이고 보합장 같은 경우도 저희 매매법으로 다가간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저가에 죽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작년 3월 같은 역대급 하락장이 온다면 그거는 좀 타격이 크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선방이 가능한 하락장이 온다면 그거는 우량주를 죽줍할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떨어졌다가 하면서 결국엔 저점이 조금씩 내려가는 계단식 하락장에서는 갈팡질팡하기 쉽고 그러다가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손실을 키우는 그런 장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잔고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동안 수익을 꾸준히 냈다가 몇 달간 쉬다가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책까지 쓰면서 좀 나름 포부 있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수익이 저조하게 되면 스스로도 좀 짜증은 나고 인내심에도 스크래치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블로그에 적은 것처럼 넋두리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의 주식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는 17.23포인트 하락해서 3026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2.72포인트 하락해서 923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서 가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 보이곤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점점 팔고 있는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를 중요시하는 저나 또 저희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외국인들의 매매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잔고를 최대한 늘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종목이 나온다면 매수를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장에서는 무턱대고 들어간다거나 지나친 확신을 가지지 마시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의 매매를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 SDS와 SFA 반도체, TSE, 파크 시스템스를 들어갔습니다. 삼성 SDS와 SFA 반도체는 기존 보유 종목인데 추매를 하는 형식으로 들어갔고 TSE는 제가 어제 주식일기에 적은 것처럼 반등하는 모습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이면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는데 원래라고 하면 양봉을 한 3일 정도 보여주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계속 지켜보니까 저점을 찍고 조금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보통 제가 50만원 단위로 매매를 하다가 어느 순간 70만원 단위로 조금 늘렸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너무 섣부르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50만원 정도 단위로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파크 시스템스는 발음 되게 어렵네요. 파크 시스템스는 이전에 12만원대 사서 수익을 내고 팔았다가 지금 다시 이전 매수가보다 더 떨어졌길래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길래 신규로 매수를 했습니다. 저희 잔고를 보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점점 1회 매매 금액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TSE와 마찬가지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 종목은 그런 TSE보다는 좀 더 확신을 주지 못해서 오늘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DB하이텍 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1월에 고점을 찍고 꾸준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 관심 종목은 아니지만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다 우량한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반도체 종목이고
1월 말에 고점을 찍고 꾸준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 전체가 안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전망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무턱대고 뭐 매도를 한다거나 또는 확신을 가지고 갑자기 들어간다거나 하지 마시고 저처럼 TSE 같은 종목에 들어가듯이 최대한 지켜보고 최대한 분할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신고가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손오공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올랐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잘 모르지만 손오공이라는 종목을 보면 일단 장중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300원 정도 하락을 했으니 거의 10% 이상 하락을 한 거고 전날 상한가를 쳤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안 좋아하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지만 적자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도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량한 종목이었으면 애시당초 적자로 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잉크테크도 재무제표가 안 좋고 기관 매수가 없기 때문에 또 외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옹신이나 페노션은 이전에 분석했던 종목입니다.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장중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자 기업입니다. 윗꼬리가 엄청 길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적자 기업입니다. 이래서 이 종목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주린이 분들을 보신다면 되게 좋은 종목을 볼 수도 있는데 이미 십몇 년 전에도 태양광 테마주로서 한번 떴던 종목입니다. 이전 사명이 동양제철화학이고 그것이 OCI로 바뀌었고 그때도 30만원 넘게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뭐 10만원도 깨져서 바닥을 기었다가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데 저는 태양광 테마주에 한번 실망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주기 때문에 저라면 이 종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HMM은 몇 번이나 언급드리지만 올해 제일 아쉬운 종목이고 판단 미스를 놓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 와서 들어가진 않겠지만 지금의 가격 상승이 솔직히 배가 아프긴 합니다. 알톤 스포츠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몇 년간 우하향하던 종목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꾸준히 빠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2020년까지 거의 4년간 꾸준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몇 년간 지속 하락하는 종목을 좋아하지 않고 역시나 재무제표도 안 좋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우상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저라면 이 종목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안 가기니까요. 백사는 윤석열 테마주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건 안 하건 정치 테마주는 미리 타지 않는 이상 후발로는 절대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일 특강은 특별 호재도 없고 오히려 실적은 안 좋아졌는데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도 그냥 특별히 이유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오르긴 맞다라는 식으로 그냥 끼워 맞추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조차도 왜 오른지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라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CMS에도 장중 고점 대비해서 15% 이상 하락을 했고 들어가지 않을 거고 원림은 유일하게 오늘 들어갈 만한 종목으로 발굴한 종목입니다. 매일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고 재무제표나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꾸준히 들어가고 싶었던 종목이 바로 포장재이기 때문에 100%제 취향에 맞는 종목은 아니지만 포장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관심 종목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아주 찌끔찌끔씩이지만 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5% 올랐지만 그 전에 보시면 100원, 100원, 250원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비하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지에 해당하고 포장지 전망을 좀 되게 좋게 보고 있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이 종목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퍼를 보시면 퍼가 3이지만 동일 업종 퍼가 16으로서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PBR이 0.49, BPS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사서 이 회사가 파산해서 저 자산을 빚잔치를 한다면 한 주당 5만원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현재 주가보다 3만원 이상
자산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니까. 물론 파산할 일은 없겠고 또 BPS가 높다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매수를 할 만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이나 월덱스 이런 종목들은 제 관심 종목이 넣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외인 매수 종목을 보면은 LG화학은 제가 지켜보다가 85만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낮은 가격에 들어가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놓쳐버렸습니다. 추격 매수는 하지 않을 거고 HMM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놓쳐버린 종목이고요. DB하이텍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나쁜 종목 아니니까 세모로 표시를 했습니다. 대한유화는 재무제표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1년 만에 5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5배가 뛸 만큼 재무제표가 좋은 건 아니라서 그리고 현재는 아주 조금씩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섣불리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가 좋기 때문에 세모를 표시를 했고 나머지는 대체 은행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구수당에서는 파크 시스템스, TCK, TSE 등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은 다 저희 기존 종목이니까 특별히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 관심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원리임을 들어갈 예정이고 미투어는 오늘 들어가려고 했다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종목은 많기 때문에 월요일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좀 더 살펴봐서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그걸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단위로 관심 종목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그것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 장고는 어제보다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하락장에 마이너스로 돌아서진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는 제일 주식과 관련된 큰 이슈가 미국 국채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일보다도 낮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코스피가 3,000원 돌파하면서 죄송합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버벅거리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 3,000원 돌파할 무렵에는 일보다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를 돌파하더니 1.3, 1.4를 넘어서 3월 5일 21시 기준으로 1.56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7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코스피는 2000 중후반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저는 미국 증시와 코스피가 그렇게 연동해서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미국 증시를 살펴보지 않았는데 미국 국채 금리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안 좋아지고 저희 코스피도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 정도는 당분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매매 방법 하나 바꾼 게 있는데 그런 내용도 관련해서 포스팅 해놨습니다. 이 링크를 보시면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저의 생각과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를 실시간으로 보는 방법을 조금 바꾼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보게 되면 오늘은 장이 시작하자마자 많이 하락을 했지만 왠지 막판에는 조금 올릴 거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는 달리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장을 쳐다보면서 안절부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가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고가에 팔지도 못했습니다. 충분히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인드가 흔들리는 바람에 제대로 매매를 하지 못한 점을 저는 반성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실시간 외인 매수에 대한 기준을 변경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시간이 한 2분 정도 있으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링크를 보시면 링크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단 미국 국채 금리를 체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 링크 기사 링크를 보시면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보험업종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기사가 뜨고 나서 매수를 하는 건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하고 역발상으로 해서 금리가 인상하면 수혜주를 사는 게 아니라 불이익을 받는 업종을 사야 되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 금리 인상의 수혜주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보험업종 살 게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손해볼 종목을 미리 사두고 물론 지금 당장 살 게 아니라 전 고점을 뚫을 때쯤에 사두고 그러나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는 종목이 오를 테니까 그때 그 종목을 팔고 그때서야 그러니까 전저점을 뚫는다면 그때서야 금리 인상 수혜주의 보험업종인 금리 인상 수혜주인 보험종 그때 가서 미리 사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는 지금 DB 손해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 배당을 주는 종목을 그때 장투용으로 들어간다면 뭐 크게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배당 또 받아가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몰빵을 할 것은 아니고 투자금 일부 정도 들어간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시간 외인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외인이 사면 사고 외국인이 팔면은 수익을 익절한다든가 손절하는 기준을 삼았었는데 사실은 KB증권에서 외국인 시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수급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장중에 있는 수급 현황과 장 마감하고 있을 수급 현황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길래 샀더니 알고 봤더니 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업체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키움에서 외주를 주는 업체와 KB증권이 외주 주는 업체 다르기 때문에 이 업체별로 실시간으로 조금 수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KB증권이 만약에 외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또 키움이 외인 매수를 한다면 두 가지 증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계속 진짜 버벅거리게 되네요. 15분 이내로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16분이 넘어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계속 말씀드려보면 키움으로 매매를 하다가 또 KB증권에서 매매를 하다가 보게 되면 외인 수급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맞다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어서 키움으로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키움 증권상으로서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고 뜨더라도 KB를 확인해서 더블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키움에서 산다고 그러면 KB 증권에서 산다고 뜨겠지만 가끔 가다가 키움에서는 외인 매수 뜨더라도 KB에서는 외인 매도를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키움으로 보고 KB증권으로 더블 체크를 하는 그러니까 키움에서 매수를 한다고 뜨더라도 KB증권에서 정말 외인 매수 뜨는지 살펴볼 예정이고 반대로 키움에서 매도로 뜬다고 하더라도 KB증권에서 매도로 뜨는지 같이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 버벅거려 죄송하고요. 다음 포스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1년 3월 5일 주식일기를 마감하겠습니다.